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에서 네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앞선 확진자들처럼 이번에도 대구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는데 동선이 길어 접촉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지난달 20일 대구에서 2박 3일간 일정을 마치고 대한항공 항공편으로 지인과 함께 제주공항에 도착한 46살 A씨. 제주시 연동 지인의 집에 함께 머물던 A씨는 이튿날부터 두통과 몸살 기운을 느껴 25일 제주 한라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았지만 발열과 기침 증상이 없어 검사 없이 진료만 받았습니다. 이후 독감약을 복용해오다 다시 증상이 심해지자 어제 제주대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아 오늘 새벽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셨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대구에 출장이 된 상황에서 아무래도 대구의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집으로 가지 않고 이 지인 집에서 기거했다 이렇게 됐고요. 증상이 있고 나서 확진 판정까지 13일. A씨는 20일 대한항공 KE 1811편으로 제주에 도착한 뒤 지난달 21일 제스코마트 신제주점과 23일 제주은행 신제주점 ATM기를 이용했고 24일에는 유월드마트 신제주점, 25일에는 한라병원 선별진료소, 28일에는 서브웨이 연동점과 지난 1일에는 제스코마트 신제주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A씨가 갔던 시설 5곳을 오늘 하루 폐쇄하고 함께 지낸 지인과 마트 점원 등 접촉자 15명을 자가격리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냥 가시라는 가지고 여기서가 왔더라고. 본인들이 안 올 거야, 손님 자체가. 그 다음 내가 꺼리잖아. 우리 타긴 많이 못하는 일정 되지 않을까. A씨는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했고 대부분 장소에서 면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동선을 추적해야 할 기간이 길어 어려움이 큰 데다 증상 발현 시기도 당초 22일에서 21일로 번복하면서 접촉자는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네 번째 확진자는 증상이 생겨서 확진받을 때까지 열흘 넘게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심지 대형 마트 등을 주로 다녔는데요. 이 남성이 당초 일주일 전에 선별진료소를 찾았지만 별도 검사 없이 귀가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에서 네 번째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가 지난달 25일 찾았던 제주 한라병원 선별진료소입니다. 대구에 다녀온 뒤 두통과 근육통 등의 증상을 느껴 선별진료소를 찾았지만 별도의 검사 없이 화상 진료만 하고 귀가했습니다. 31번 확진자 발생 이후 대구에서 본격적인 전파가 시작된 지난달 18일부터 2박 3일간 대구를 다녀왔는데도 기침과 발열 증상이 없다며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겁니다. 의사 선생님 진료를 하셨고요. 진료상의 증상이 맞는 증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증상이 심해지시면 다시 오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지 못했다 나중에 확진되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제주 지역 두 번째 확진자인 호텔 여직원도 두통과 몸살 증상으로 선별진료소를 찾았지만 의료진은 증상이 경미하다며 되돌려보냈고 이틀 뒤 검사를 받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중국이나 대구 등 코로나 감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다녀온 뒤 발열과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어야 한다는 질병관리본부 기준 때문에 선별진료소를 찾아도 검사에서 제외된 겁니다. 제주도는 제주에서 발생한 확진자 4명 모두 대구를 다녀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선별진료소에서 확진자를 놓치지 않도록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했던 사람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기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대구 경북을 다녀온 도민 및 여행객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의 기준에 해당하는 증상이 없더라도 코로나 진단 검사를 전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구공항 탑승장에서 제주행 항공기 탑승객에 대한 발열 검사도 실시하고 제주공항에서 별도 브릿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대응 체계도 함께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도내 대학가에서 대구 경북 지역 학생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는
기숙사 한 동을 격리시설로 지정해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한 학생 가운데 자체 격리를 원하는 학생을 격리 조치하고 제주 한라대나 제주 국제대, 관광대도 외부 시설 또는 자체 격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내 4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구 경북 지역 학생은 370여 명, 방학 기간 동안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한 학생은 240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새벽 제주 우도 해상에선 갈치잡이 어선에서 불이 나 선원 6명이 실종됐습니다. 화재 어선은 침몰했는데 사고 해역에 풍랑특보가 발효돼 실종자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갈치잡이배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해경대원들이 진화에 나섰지만 거센 불길과 높은 파도에 접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제주시 우도 남동쪽 74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29톤급 해양호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조업을 마치고 선원들이 잠든 사이 기관실에서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새벽 2시쯤인가 일어났는데 불이 다 붙어 있었대요. 기관실 쪽은 다 불나 있었다고 그러고 선장실 쪽은 이제 그쪽에도 불 붙고 있어. 밖에서 유리 깨가지고 깨웠다고. 선장과 갑판장은 주변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다가오는 걸 보고 바다에 뛰어들어 구조됐지만 50대 한국인 선원 1명과 베트남 선원 5명 등 다른 6명은 실종됐습니다. 선수 앞에서 그 단줄 앙카줄로 잡고 매 있는 걸 보고 우리 찾아놓은 검에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구명 그 조끼를 던져줘가지고 그 사람들 잡아가지고. 조타실에 있었던 선장과 선수 쪽 선원실에 있던 갑판장은 곧바로 대피할 수 있었지만 선미 쪽 지하 침실에 있던 나머지 선원들은 대피에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하 침실에서 나올 수 있는 창이 78cm, 규격이 78cm 정도 되는 해치문입니다. 해치문을 열고 식당을 거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뒤쪽으로 식당을 거쳐서 뒤쪽 화면으로 나와야 되기 선미 쪽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고 어선은 완전히 불에 타 바다 밑 140m 아래로 침몰한 상황. 해경은 함선 30여 척을 투입해 야간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사고 해역에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일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해양호 화재와 관련해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은 모든 함정과 항공기, 구조대를 급파하고 주변 어선과 상선, 관공선을 총동원해 생존자 구조와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국방부 장관에게도 야간 수색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명탄을 지원하고 군함과 항공기를 투입해 해경을 최대한 돕도록 했습니다. 최근 제주시 2호 유원지 개발 사업자가 건물 층수를 낮추라는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부대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했었는데요. 제주도가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동안 중단됐던 경매 절차도 재개돼 사업은 또다시 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2호 유원지 호텔과 콘도를 한 층씩 낮추라는 도의회의 부대 의견을 놓고 사상 처음으로 열린 조정 요청 심의위원회. 사업자는 층수 제한이 당위성이 없는 데다 규모가 축소되면 사업 타당성이 없어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건축과 환경 전문가 등 심의위원 7명이 2시간 넘게 격론을 벌인 끝에 내려진 결론은 불수용. MBC 취재 결과 위원들은 도의회의 부대 의견은 도민들의 의견으로 봐야 하는 만큼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결정이 가져올 파장을 의식한 듯 공식 발표도 미룬 채 극도로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업자 일단 이의 신청 안 받아들이는 건 맞는 건가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노도 하고 다 해야지 그걸 뭐 어떻게 합니까? 네. 아니 뭐 저희도 누구한테 얘기 들었습니까? 얘기 다 들었네. 사업자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행정심판 등 법적인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고 힘을 빼는 그런 거라서 상당히 사업자로 봤을 때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채권자가 최근 법원에 경매 재개를 신청하면서 2호 유원지에 대한 2차 경매는
다음 달 20일에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사업자는 채권자와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건물 층수가 낮아져 사업 계획이 바뀌면 중국에서 투자금을 들여오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업 추진은 또다시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일반 마스크를 보건용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달 25일 일반 마스크 1000여 장을 가짜 시험검사 성적서를 붙여 개당 2,200원씩을 받고 유통시킨 A씨를 적발하고 A씨의 마스크를 판매한 마트 등과의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도 지난달 17일 제주시 연동에서 만난 중국인에게 마스크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마스크 10,000장을 팔겠다고 속여 중국 돈 12만 위안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중국인 불법 체류자 38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비정규직 가운데 방학 중 비근무자들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학교 개학이 3주 동안 연기되면서 방학 중 비근무자인 급식실 조리사나 과학 실무사들이 심각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다며 휴업수당 지급 등의 생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훼손이 심한 용눈이 오름과 새별 오름에 대해 자연 휴식연제 도입이 검토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11월까지 환경단체와 함께 2개의 오름에 대해 정기 훼손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